사회이사에 관련된 자격 내용이 정기주총 시즌 때 들어가면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상장회사는 특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더 많이 선임을 요구합니다. 자,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비상장회사 원칙은 사회이사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사회이사는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 제한은 비상장사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귀찮으면 안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상장회사는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몇 명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자, 이것이 올해 7월 23일부터는 개정이 된다 그랬어요. 사회이사는 독립이사로 이름이 바뀌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사 총수의 4분의 1보다 더 많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 뒤에 3분의 1 요건은 좀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으니 2007년도 7월 22일까지 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뭐 올해 7월 23일 그때부터 바로 하셔도 될 거고요. 만약 못 구하셨다면 일단은 독립이사 이름으로 바꾸되 내년도 7월 전까지는 22일 전까지는 3분의 1 되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자, 나아가서 상장회사 중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더 많이 선임을 요구합니다. 일단 사회이사가 이제 독립이사로 되겠죠. 이 경우에도 독립이사가 3명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거는 바뀐 내용이 아닙니다. 자, 과반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선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나 사회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1차적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선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장회사는 자격 제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추가라고 그랬어요. 왜? 비상장사도 자격 제한 요건은 사회이사의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회이사 자격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이 뒤에서 보고 말씀드려야겠지만 여기서 미리 결론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사 두 곳에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이번에 상장회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누군가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상장회사는, 이 사회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 일정 결론 안 된다라는 결론 보고 아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이사의 자격 제한 요건 보면 비상장사에도 382조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보시면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그리고 2년 이내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도 안 되고요. 최대 주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안 되고, 네. 이사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 집행인 피용자, 이런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들은 사회이사의 자격, 아예 독립적으로 아웃사이더 딜렉터로서 독립적으로 그 이사와 의해서 감시를 하고 그랬는데 뭐 최대이사가 들어와서 사회이사 하겠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법에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 상장회사는 여기에 추가로 더 있다라는 것이죠. 542조 8 제2항 보시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3호, 4호 쭉 보시고요. 5호 최대 주주 그 특수 관계인 안 되고요. 6호 최대 주주는 아니더라도 주요 주주라면 주요 주주 그 배우자께 존속 비속도 사회이사가 어떻게 상장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라고 해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페이지 위에 올라가시면 시행령, 상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34조 제5항을 보시면 이거 법정을 보시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막 어지럽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예, 그거를 제가 한 페이지에 눈에 볼 수 있게끔 글자를 좀 줄여가지고 넣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그래도 한번 우리가 법조문은 법제처 가면 얼마든지 원문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한눈에 한번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좀 작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시행령 34조 제5항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자, 1호에 보면은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자, 3년 이내 계열회사 상무에 종사했던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2호를 보면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2호의 취지는 그냥 이렇게 일단 먼저 기억을 해 주시죠.
자, 중요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 뭐 피용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이사가 안 된다는 그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 그런데 중요한 이해관계라는 게 그 실제로 1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비상장사는 382조 제6호에 16페이지 하단 제6호를 보시면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원, 피용자는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중요한지 약간 좀 정성적이죠. 자, 그래서 상장회사의 특칙에서는 17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2호에서 이걸 좀 정형화시켜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도 등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의 거래 실적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인 법인. 어느 정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목은 단일 거래 계약인데 매출 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그래서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유형을 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법조문 보시면 됩니다. 자, 3호 한번 참고로 보시면 주된 법률 자문, 주된 경영 자문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뭐 이런 경우에 그 소속 변호사님들도 해당 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된 법률 자문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의 소속 변호사님이 아예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 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직접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해당 회사에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3호가 적용되겠죠. 자, 3호 3호가 아니라 4호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대리거나 상장회사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이런 경우 변호사 본인의 경우 사회이사 적용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자, 3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해당 상장회사의 사회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하면 안 됩니다. 자, 2개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상장회사 의 사회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른 데는 2개까지 되겠구나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죠. 2개 이상을 금지하니까 하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장회사의 사회이사가 되신 분은 겸직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숫자는 몇 개다? 2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질문을 보면 2곳의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상장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초빙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분을 설득해서 어떤 거 하나는 사임서를 제출하시고 하나 털어내시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중에서 사회이사에 관련된 자격 내용이 정기주총 시즌 때 들어가면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사회이사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아셔야 되고 오늘은 구조를 좀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은 사례에 따라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하단 그리고 18페이지는 한번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18페이지 상근감사 보겠습니다. 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상근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상근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법에서는 상근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장사의 감사는 제가 이사라 그랬네. 감사는 상근 의무를 비상장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장회사의 감사는 그 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만 있습니다. 회사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즉 감사는 그야말로 감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서 영업을 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장회사 중에서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인 상장회사 이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될 의무가 부담이 됩니다. 어떤 회사라고요?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인 상장회사 상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근감사의 중요한 부분은 자격 제한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아래 저 Q를 넣었는데 뭔가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상근감사 선임을 가름할 수 있나요? 자, 이게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은 상근감사가 강제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 감사위원회는 선임을 어디서 한다 그랬죠? 이사회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회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로 법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근감사를 대체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의 상장회사가 선임에 대한 상근감사를 대체할 때는 일반 감사위원회를 할 수 없고 어떻게 특례감사위원회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특례감사는 뒤에서 볼게요. 자, 그럼 상근감사 자격만 보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감사 자격은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사회이사의 자격 요건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근감사의 경우에는 542조의 8 제1호부터 4호까지 및 6호, 즉
5호는 준용이 안 되고 7호는 준용이 안 됩니다.